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한 주 말, 한 달의 말, 그리고 분기의 말이 또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서 간밤에 시장은 한 달이 마무리되는 쉬어가는 분위기가 또 연출됐었는데요. 분기 말에는 리밸런스 물량도 나오고 또 오늘 환율의 압박도 그렇고 간밤에 미국 시장 쉬어갔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영향을 좀 받을 법도 한데 그에 비하면 오늘장 잘 버텨준 시장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3월 시장 어느 위치에서 또 마침표 찍어졌을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먼저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물량은 들어왔습니다. 2746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매수 주체가 개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후장 내내 좀 마이너스권역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약보합권 0.5% 마이너스에서 마무리가 됐고 90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으로 좀 더 자세히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 사들이면서 31개월 만에 8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빨리전자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3월 전체를 돌아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이 3조 원 가까이를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보였다면 개인은 4조 원 되는 물량을 덜어냈다는 점인데요. 그 점은 5만 전자, 6만 전자의 부담을 8만 원 선에서 덜어낸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확실한 상단룸이 좀 더 남아있는 걸지 잠시 후에 반도체에 대한 좀 더 짙은 전략을 세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강세 외에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 말고는 좀 코스피도 오늘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은 2차 전지 쉬어감이 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 모멘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쪽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에는 강세가 보였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HPSP는 장중에는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하락 전환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됐거든요. 개별적인 이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또 오늘 휴장하는 곳도 많고 PC 지표도 대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잠한 시장 이어졌는데요. 저희와 함께 또 금요일 저녁 더 풍성하게 마무리를 해보시죠.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가능하고 상세한 가격 전략도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달라라고 안내 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검색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곳의 강펀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상향, HBM 관련주 이제라도 잡아야 할까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수요가 급하게 늘어나면서 HBM 주문량도 정말 급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mem콘 2024에 참석을 해서 HBM 출하량을 작년 대비 무려 2.9배나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2026년에는 13.8배, 그리고 2028년에는 23.1배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2년 3개월 만에 삼성전자 8만 전자를 탈환했죠. 그러면서 오늘 또 2% 가까운 강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 대장 중의 대장 역할, 형님 역할 너무나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8% 가까운 상승 탄력을 가져간 바가 있었죠. 이렇게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HBM의 선두주자가 어떤 것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 역시도 강한 움직임, 상승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유리기판 대장주라고 꼽힐 수 있는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TGV 양산 장비 공급 성공하면서 이것이 또 국내 최초다라는 이야기까지 받아가면서 어제는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강세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마이크론과 장비 계약 추진한다라고 밝히면서 일주일 만에 무려 42%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HBM 관련주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보유자 입장에서는 한박 웃음이 날 테지만 아직 매수하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거릴 수밖에 없겠죠. 멘토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아주 좋은 한박 웃음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4월 AACR 기술 수출 가능성 기대해도 될까입니다. AACR 그러니까 미국 암연구학회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 3대 미국 암학회이죠. 이렇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미그룹은 10개 연구과제를 발표할 예정이고 유한양행도 면역 항암제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역시도 ADC 기술에 관한 연구 결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정말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밀고 있는 산업이 바로 첨단 바이오 산업인데요. 윤 정부는 최근에 2035년까지 생산 규모를 무려 200조 원 시대 열 것이다라는 강한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AACR에서 만약에 기술 수출 이슈까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고공행진할 것은 불보듯 뻔한 시점인데 지금 현재 학회를 딱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분기가 마무리됐어요. 이제 다음 주 시장이면 4월 시장 또 시작이 되는데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일단 1분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봄이 왔다. 이렇게 좀 주식시장에 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또 8만 원도 넘었고 하이닉스도 지금 2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위주로 정말 강세가 연출이 됐는데 이 부분 뭐 어떻게 좀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에는 봄이 왔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도 그 랠리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4월에도 랠리 챙겨갈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분위기 더 이어갈 수 있도록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더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HBM 출하량을 상향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라도 그 관련주를 잡아야 할까라고 잡아주셨네요. 사실 또 반도체 중에서도 이 HBM 관련주는 이 포모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없는 네.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죠.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의 1순위 섹터 아닐까 싶어요. 갖고 싶다라는 이 섹터 종목군 중에서. 삼성전자가 또 오늘은 8만 전자 굳히기에 들어갔고 SK하이닉스는 18만 원 돌파했고 네.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10만 전자 간다 확실하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2만 원 선 목표가를 바라보는 증권가 리포트도 나왔어요. 네.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세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뭐 2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HBM이 이제 시장 딱 이제 열리는 개화기라고 개화기다.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2차 전지 때랑 비슷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2018년, 19년도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한번 랠리 나온 다음에 잠깐 코로나 때 이렇게 쓱 빠졌다가 그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기 때 랠리가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HBM 어쨌든 시장 규모 자체는 2차 전지보다 크거든요.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AI와 엮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고 있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목표가 빨리 달성할 거라고 보세요? 아, 이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서 누가 더 먼저 뭐 가냐 이거는 사실 이게 뭐 어디서 어떤 기업에서 갑자기 무슨 소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뉴스가 계속 쏟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뉴스 나왔다가 지금 이제 완전 삼성전자 쪽으로 완전 딱 돌아섰죠. 그리고 오늘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주들 대부분이 다 삼성이랑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만 좀 약간 논외고 사실은 거기는 완전 진짜 논외예요. 그냥 거기 마이웨이 가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대부분 종목군들이 하이닉스 향 매출, 하이닉스 쪽으로 기울었었던 기업들이 올라왔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사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향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 이게 뭐가 먼저 갈지는 사실 저도 뭐 장담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갈 거다, 10만 전자 갈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네, 삼성전자 어디까지 가냐고요? 네. 뭐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해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냥 솔직히 네. 제 사견은 10만 전자 가겠죠. 갈 건데 이제 저는 이제 한 9만 6천 원 정고점 부근에서 좀 어느 정도 잠깐 정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뭐 눌리면은 다시 사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만약 안 눌리고 그냥 가면은 못 사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9만 원, 9만 6천 원 선. 네, 정고점 부근. 좋습니다. 전고점 부근 또 힌트를 주셨네요. 가격 전략 부근을. 왜냐면 매도 신호를 또 못 받으시면 또 혹시나 왜냐면 많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2021년도였죠. 그때 9만 6천 원에서 빠지고 나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건데 사실 삼성전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언제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빠질 때마다 사서 모아가시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8만 2천 원에 나는 샀어. 근데 갑자기 시장이 빠져가지고 뭐 다시 막 7만 원, 6만 원 이렇게 가면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장주는 이렇게 대형주 삼성전자 모아갈 정도로 그럼 1분기가 마무리됐는데 2분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랠리는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랠리는 그냥 계속 된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걸 거예요. 아니 이거 한미반도체를 사야 돼요? 이게 많은 고민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기 힘들어요. 사실 이게 한미반도체가 1년 상승률로 치면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오른 네, 종목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23년도에 13,000원이었어. 1월 달에. 그러니까 정말. 진짜요. 네, 그때 와. 우리 옛날에 그 방송할 때 6시 방송할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한미반도체 그때도 막 공략했었는데 그때 13,000원이었습니다. 와, 네.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텐베거 종목이었고 제가 그때 22년도 말부터 23년도에 텐베거 반도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걸 사야 되냐? 근데 사실 이제는 사기 힘든 자리예요. 힘든 구간이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소부장 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네. 뭐 장비라 하면은 지금 한미반도체 텐베거 그리고 텐베거까지는 아니지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품이에요. 제주반도체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테크윙도 많이 올랐죠.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다 장비랑 부품이에요. 근데 소재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랠리가 이제 소재 쪽으로 조금 한번 움직이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있고 아직 덜 오른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 소재 주들도. 소재 대장주는 리노고검 아니에요? 소재
거기는 부품이라고 좀 소켓? 해야죠. 네, 뭐 소켓 그것도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부품 소재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예. 소재. 왜냐면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내가 대장이야라는 느낌으로 계속 추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소재라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소재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호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테스트 소켓은 이거는 약간 소재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소재라는 거는 이제 뭐 전공정단에 들어가는 뭐 웨이퍼에 들어가는 뭐 세척이라던가 세척. 예, 이러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HBM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뭔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촉매제 역할을 하는 세척. 네, 그 세척이라던가 IMT. 최근엔 IMT. 뭐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감광액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보면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하이닉스 뉴스 막 나왔고 지금 삼성전자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젠슨 황 그 대표 사인했다부터 시작해서 막 출하량 늘린다. 그다음에 지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랑 계약 추진한다. 이거는 심지어 그 약간 확정 공시도 아니에요. 지금 한다 맞아요. 이랬는데 지금 주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TGV 장비라고 해서 저게 뭐냐면 유리기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TC 본딩 장비가 그 구멍 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TGV는 유리기판 구멍 뚫는 장비예요. 피롭틱스가 그것 때문에 상한가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뭐 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는 그럼 피롭틱스냐? 같이 구멍 뚫는 거 하는데 얘는 유리기판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그 틀린 소리는 아니거든요. 오. 네, 틀린 소리 아닌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유리기판은 지금 HBM이랑 상황이 달라요. HBM은 이제 만들겠다. 그러니까 만들잖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눈에 거잖아요. 보이고 이제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유리기판은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죠. 처음에 23년도 초에 HBM 한다고 나왔던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유리기판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피롭틱스가 진짜 한미반도체처럼 한 1, 2년 있다가 20만 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1, 2년 후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먼 미래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앞으로 1년 후를 보고 기업을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직 랠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소재단 특히 전공정 소재단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굳이 나는 본다 한다면 유리기판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리기판 지난주에 종목 하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으로만으로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요, 뭐- 이제 실적 시즌이 오잖아요. 네. 근데 실적 시즌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어야 하는데 네. 유리기판이 실적으로도 보이는 숫자가 있나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3년도 1년 동안 한미반도체가 1차 랠리가 나왔을 때를 보면 그때 HBM 실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장비가 미리 공급이 되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렇게 막 엄청난 실적이 나온 건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근데도 그렇게 랠리가 나왔듯이 지금 어쨌든 저는 HBM은 HBM이고 이제 유리기판이 저는 다음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유리기판 관련주들 아직 이제 출발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HBM이 하나의 큰 테마가 되고 그 안에서 또 HBM과 관련된 파생된 뭔가가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AI 가속기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HBM 하부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사야 되냐 질문을 하신다면 물론 조정 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 저는 20만 원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뭐 지금 많이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왔겠습니다만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거나 아니면은 아직 덜 오는 종목군들을 골라서 선택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뭐 이제는 HBM 대장주격의 엄청난 시세를 또 보여주고 있죠. 시총이 10조가 넘는 장비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또 고민 정말 많으실 텐데 이제는 이 소부장단 안에서 또 고를 수 있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부장 안에서도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꿈틀꿈틀하는 쪽 종목을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그 전략은 또 저희와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방송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HBM 키워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여기 안에서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4월이 돼도 2분기가 돼도 계속 랠리는 이어질 테니까 이 부분은 계속 잡아보자라고 또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4월에 아마케 또 기술 수출 가능성 기대해도 될까라고 제약바이오 쪽을 가져와 주셨네요. 학회 모멘텀이 이제 진짜 곧이죠. 네. 그렇다면 셀 분위기도 곧일까요? 세론 분위기도?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오. 왜냐면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반도체도 많이 올랐는데 왜 제약바이오만 새로운 현상이 나오냐? 근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짜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뭐 HLB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치료제 관련한 신약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폐암과 관련된 치료제잖아요. 가남? 가남, 라보세라립 그거잖아요. 리보세라립 죄송합니다.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백지가 갑자기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가남과 관련된 제 이름은 치료제. 아시죠? 네. 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세론 현상이 대표적으로 발생을 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5G. 5G는 세론 현상이 나오면서 실제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내려왔죠? 네. 그리고 메타버스주들도 그랬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기대감이 끝나면서 세론 나오면서 빡빡빡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데 강펀치 키워드로 가져와 주신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보자라고 가져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AACR만 집중하지 말고 본연의 제약바이오에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찾아보자. 이러한 취지로 가져왔는데 물론 이제 AACR에서 세론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세론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부 개별 기업들이 만약에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한 다음에 기술 수출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정말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뭔가 유의미한 뭔가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올라갈 건데 근데 이미 H100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악재 뉴스가 나와봐요. 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네. 무서운 거예요. 네, 너무 그러니까 무서운데요. 그런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저 현수막도 봤어요. 우리 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그러니까 이런 거 붙어 있던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급락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저주하는 네. 현수막 붙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세론 현상도 항상 염두해 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도 빠져요. 기아 보세요. 기아 갑자기 딱 배당락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빠졌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세론 현상이에요. 뭐 기아는 악재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다시 채워가고 있지 않나요? 채워가고 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딱딱딱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보세요 차트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대표적인 세론 현상이거든요. 왜 기아가 악재가 있었습니까? 딱히 없었어요. 근데 뭐 그냥 딱 그 배당락 끝나는 딱 그날 귀신같이 그 다음날 빡빡빡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면 좋겠고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2차전지도 보세요. 에코프로 그때 150만 원 갔을 때 사람들 무슨 얘기했습니까? 200만 원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물론 거기는 세론 현상이 아니라 악재가 나오면서 그쵸, 빵빵빵 빠진 이슈가, 거예요. 개별적인 그러니까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라던가 돈 잘 버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업황에 대해서 안 좋다 그러면 빠지는데 이 만약에 AACR만 믿고서 매수를 한다면 만약에 AACR 이후에 뭔가 좋은 소식이 없거나 진짜로 뭔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이거는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당연히 호재성 재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면역 항암제라던가 표적 항암제라던가 한미약품이라던가 지금 유한장애이라던가 이러한 폐암 신약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ADC, 그러니까 이중항체 후보 물질 관련된 임상 결과, 그다음에 신규 파이프라인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러한 호재성 이슈들은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 2017년, 18년도 대표적인 두 종목 뭔지 아시죠? 바이오. 셀트리온? 셀트리온, 신라젠. 네. 그 둘이 그때 시장 다 해먹었거든요. 네. 해먹었도 좀 그렇지만. 근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되게 강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이런 기술 수출 말고도 제약바이오에서 꼭 필요한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지금 사실 신약 관련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게 바이오시밀러 아니면은 지금 신약이거든요. 근데 이 신약도 완전히 3상 성공하고 FDA 승인 날 때까지 그 기간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죠. 근데 사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성공한다 하면 주가 오르고, 한번 쉬었다가 또 이 상태에 움직였다가 이제 3, 정말 4대 기대감. 실패하면 이제 완전 끝나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하거나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삼천단 제약이 지금 급등이 나왔던 게 아일리아 관련해서 유럽 독점 판매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안질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뭐 H1B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때문에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간암 치료 기대감 하나 온리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삼천단 제약은 둘 다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돈. 근데 셀트리온이 그동안 왜 못 움직였냐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미 딱 공개를 했고 없어요. 뭔가 새로운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가 저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삼천단 제약이랑 알테오젠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보시면은 저기 1월 초에 딱 올렸다가 조정받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알테오젠 가고 저기 뭐야 삼천단 제약 가는데 셀트리온 왜 못 가냐? 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요즘에 잘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CMO 사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글로 수급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러지를 못했고, 그러면 이번 아마켓 때 그럼 결국에는 신약 항암제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해서 내가 바이오시밀러로 뭔가 하겠다, 성공해서 뭔가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없다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죠.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뭔가 없어. 그럼 뭐 세로온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보자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기다렸던 큰 이벤트 중 하나죠.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 아마케가 정말 곧입니다. 4월 5일에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기대해볼 모멘텀보다 확실한 그 종목별 개별 이슈,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재료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안에 개별 이슈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목별 순환이 도는 요즘 시장 안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일맥상통하는 이유일 것 같은데, 이 종목별 순환매를 노려보려면 종목 안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 종목별 재료를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세워드리는 종목 전략이 중요하겠죠. 바로 이어지는 순서에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속에 어떤 종목을 심어드릴지 그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3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바로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진짜 주식팀입니다. 어제 출연하셔서 엑스게이트 삼성출판사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엑스게이트는 편입되면서 수익 구간에 있지만 삼성출판사는 조금 아쉽게 편입 불발됐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현대로템이 목표가였던 36,000원 돌파 후에
무려 장중에 39,000원을 넘보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 역시도 목표가 달성 후에 지금 현재 13,000원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구산업 흐름 너무 좋았습니다. 비철금속 그리고 구리 관련 종목이죠. 2% 넘는 강세 이어가면서 손실 구간에서 드디어 수익 구간으로 전환했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불 전환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은 이제 효성중공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효성중공업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 아래 천장 없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률 무려 50% 넘게 챙겨가 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최근에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 18만 3천 원이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목표가 19만 원 정말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기세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LS 일렉트릭이 정말 흐름 좋습니다. 계단식으로 너무 예쁘게 올라가면서 목표가 달성 후에 수익률 역시도 든든히 챙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탑스 오늘 로봇 정말 좋았죠. 특히 엔젤 로보틱스가 VI까지 걸리면서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손잡고 오름세 보여주면서 특히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그래도 약손실 구간입니다. 이 기세라면 빨간불 전환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마지막 포스코 DX가 종목들 중에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1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쌈장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쌈장은 바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역시나 효성중공업 파워가 어마어마하네요. 굳히기 자리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훈 멘토님 역시도 어제까지만 해도 4위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성함과 동일한 2위 자리 차지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현대로템 실리콘2의 역할이 톡톡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위에는 이정호 멘토님 30%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훈 멘토님 보면 정말 인생이나 주식이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주호 멘토님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지 아닌 게 뭔지 보여줄 종목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판을 뒤흔들 종목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시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박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해봐야죠. 또 한 주 동안 포트폴리오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활약해줬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멘토님의 종목들 먼저 볼게요. 오, 쇼박스부터 볼까요? 원래 이 쇼박스가 거의 뭐 효도 역할을 했던 효박스 아니었어요? 효박스? 근데 멘토님 이거 웬일일까요? 이거는 제가 억울해서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파묘가 1000만 넘었잖아요. 네. 뭐 네. 인도에서는 200만 넘었다 네. 그러던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아니 이게 아까 그 처음에 일부랑 좀 다른 분이 네, 와서 아니, 앉아 그게 계신 아니라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목표가를 네. 좀 너무 높게 설정을 한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좀 4,500원에서 좀 끝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고요. 근데 뭐 지금 뭐 이게 끝났냐 이제 이거 뭐 이슈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 대표적으로 이게 세론으로 지금 빠지는 딱 그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내 1000만은 끝났고 이제 그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거보다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해외 흥행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2 이거가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시즌 2가 뭐 이렇게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슈박스 홀딩 전략 주셨어요. 또 계속해서 급등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만큼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죠. 포스코 DX부터 볼까요? 파란불 켠 종목부터 오늘 확 그냥 볼까 봐요. 포스코 DX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거는 오늘 그냥 보내고 다른 종목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미 저점을 깨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멘토님 보내고 있는 거 아니죠? 아 이거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사실 저는 좀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해주기를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확실한 선을 주시는 게 또 멘토님이니까요. 어떤 선을 또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가격 전략도 톡톡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포스코 DX는 오늘로써 포트폴리오 속에서는 제외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탑스 보겠습니다. 인탑스가 로봇주죠. 로봇주 중에서도 삼성향 로봇주입니다. 이 종목은 또 계속해서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볼 수 있는 종목 아닐까 싶어요. 얘는 뭐 일단은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탄력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이번 주에 이제 저점을 깨버렸으면 제가 또 교체 생각을 했을 건데 사실 월요일 날 또 매수하자마자 빠져가지고 좀 마음고생 하다가 좀 오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가져가 보고요. 저희 목표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 상황이라서요.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 목표가까지 갈 수 있도록 또 기대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전략 주셨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LX 일렉트릭 볼게요.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3월 네. 18일에 주신 종목이고 와 15% 가까운 수익으로 또 목표가 달성이 됐네요. 네. 이 종목은 뭐 AI 전력 수요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예. 그리고 뭐 요즘 전력이나 전선 쪽은 구리값 관련해서도 재료가 또 더 얹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 전력은 또 어떻게 추가 전력 주실까요?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를 상향을 할 겁니다. 오. 11만 5천 원으로 일단 상향을 할 거고요. 네. 일단 지금 보시면 수급 보면은 기관이 지금 3월 한 달 내내 샀어요. 오늘만 조금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원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큰 조정이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갑자기 이러다가 한 번에 크게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뭐 재룡전기부터 시작해서 그 변압기 관련주들 흐름 보면은 야 이거 모멘텀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변압기보다는 배전반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건데 아마존이 이제 우리나라 인천 그 부평 쪽에 그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몇 조짜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이랑 뭐 뭔가 공시가 뜨거나 거기에 만약에 LS 일렉트릭에서 작업을 한다, 배전반 작업을 한다 이러면은 아마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 배전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변압기까지 좋아요. 그래 전력을 끌고 왔는데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분배해 주는 거는 배전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과거의 LS 일렉트릭이 LS 산전입니다. 원래 이름이. 네. 거기가 그 PLC라던가 배전반 사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 우리가 주로 한번 가져가 봐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은 어떻게 보세요? 이와 좀 엮어서. 원전도 요즘 원전도 나쁘지 않고 어제는 또 네. 태양광 움직였잖아요. 네. 뭐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되돌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태양광 ETF 미국 태양광 ETF가 좀 한 5% 오르면서 이제 오랜만에 그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뭔가
인프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걔네들 에너지를 갖다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 가장 빠른 에너지 공급원이다. 지금 이러한 인식이 때문에 원전주들이 조금씩 살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가져와서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벼락기까지는 지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네. 그 HBM이랑 똑같습니다. 그 많이 오른 거를 따라가서 과연 몇 프로를 먹을 수 있을까요? 심리가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후발주이긴 하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사실 많이 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강하게 시세 한번 나와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기관들이 지금 한 달 내내 산 게 저는 좀 약간 냄새가 납니다. 이 뭔가 좀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급등 좀 냄새. 짤짤짤짤짤 올라가다가 한 번에 싹 요즘에 패턴이 그렇잖아요. 한미반도체 가다가 쉬었다가 바로 급등 또 쉬었다가 또 급등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같은 경우도 아직 조정이 안 나오긴 했는데 뭐 조정 없이도 그냥 올려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0만 원, 10만 1,000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 이거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목표가 상향으로 또 11만 5천 원 가격 전략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북미 중심으로 신규 수주권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매출과 마진 쪽에서도 기대감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져가시면서 LS 일렉트릭 기대감 더 얹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종목 여기서 또 리뷰해봤고요. 하나 더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냐면 인탑스 봤으니까 좀 더 대장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얼마나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4월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콜옵션 행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월 말 정도에. 그거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수익 배틀은 네. 4월 초쯤이면 끝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안 올라가면. 그때까지도. 일단 그럼 계속 가격 전략 관련해서 가져가시려면 또 노란 톡방 안에서 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또 로봇주는 계속 봐야 할 또 AI, 반도체 엮여서도 봐야 할 종목 섹터군이기 때문에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한 전략도 챙겨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새롭게 가져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네, 동진세미캠인데 이거 가격 전략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사실 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자꾸 올라가길래 네, 얘는 수급도 오늘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좀 윗꼬리 달고 빠졌습니다. 윗꼬리를 그래서 달았나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할 거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감광액이라고 해서 그 식각공정이라고 하죠. 그 포토공정에 들어가는 그 감광액을 말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면 따라가는 약간 그런 공식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삼성전자 가면 따라갔던 그 반도체 랠리 왔을 때, 삼성전자 2015년인가 그때 반도체 랠리 왔을 때 그때 이제 밸류체인으로 갔던 게 이제 지분 투자했던 게 원익 IPS, 뭐 LOT 베큐um. 지금 요즘 원익 IPS, 원익그룹 네, 원익도 같이 가요. 삼성전자 갈 때 같이 네.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원익 대표적인 게 원익 IPS, LOT 베큐um, 동진세미캠, 그 외 뭐 솔브레인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지금 얘가 동진세미캠이 원래 솔브레인이 HBM용 CMP 슬러리라고 해서 이게 원래 독점 공급이었는데 지금 동진세미캠도 이거를 하이닉스에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하이닉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까 삼성전자 좀 더 유망하게 그러니까 본다고 원래 하셨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인데 네. 하이닉스에다 이것까지도 한다. 아, 그럼 삼성전자와 SK 네. 하이닉스 다. 그렇죠. 그리고 오.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원래 독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HPSP가 못 가는 이유가 예스티라는 기업이 고압수 어닐링 같은 사업해요. 네, 그리고 네. 심지어 지금 소송 중이에요. 특허 침해했다. 네. 근데 예스티 가니까 HPSP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안 하던 애가 혼자 독점이었는데 뭔가 시장
구도를 깨버리는 신규가 뭔가 등장하면 경쟁 구도가. 그쪽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원래 솔브레인이 여기가 CMP 슬러리 독점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동진 세미캠이 뛰어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소재주거든요. 반도체 소재주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고 저는 좀 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한미반도체는 안 부담스러워서 갔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봤을 때 요즘 또 가는 종목이 네. 더 가는 추세니까. 거래량이 저는 네. 이걸 본 거예요. 거래량이 한 번 나왔잖아요. 18% 오를 때 거래량 나오고 거래량이 지금 안 죽고 늘어나고 있죠. 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때 52,000원 갔을 때 이때 거래량 역대급으로 하면서 올라갔다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안착하고 돌파가 나오면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도 어제 오늘 들어오는 거 좀 보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별 순환매 돌고 있는데요. 이한대 소부장 안에서 이 동진세미캠 또 확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갔는데 그래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수가는 월요일장 시초가 4월 1일 시초가고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2,000원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 집중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3일 제약입니다. 3일 제약인데요. 제약바이오 예, 요게 드디어 가져오셨네요. 가져왔. 일단 이거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가 그 브루펜 아세요? 브루펜 알죠? 예, 그거 그 파는 회사입니다. 애들 주황 감기약, 색깔 애들 시럽. 감기약, 예, 네. 예, 애들 감기약 파는 회사. 이부프로펜. 예, 예, 그 애들 감기약도 팔고 어른들 감기약도 브루펜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브루펜으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근데 여기가 바이오 기업 중에 그런 일반 상비약품을 팔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아요. 바이오 중에서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뭘 하느냐면 안질환 사업을 해요. 아일리아 사업을 하는데 요게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파트너십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일리아로 삼성단 제약이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삼성단 제약도 삼성단 제약이지만 삼성 바이오에피스랑 여기가 아일리아랑 파트너십을 해서 여기는 베트남향 CMO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쪽에 이 저만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골관절염 치료제 로어 12빈트가 이제 국내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삼상 성공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FDA 승인 신청 기대감이 남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상 다 끝나고 FDA까지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이거 지금 원래 작년부터 지금 삼상은 이미 끝났어요. 삼상 끝났고 지금 FDA 기대감 하고 있고요. 이 골관절염 치료제로 많이 올랐던 게 아실 겁니다. 코오롱 티슈 티슈진. 그거. 네. 네, 그 종목. 아. 그 종목이 이제 원래 분사하기 전에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그게 인보사 다 그건데 그거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이 원래 하던 사업 그런 상비약 사업도 당연히 잘 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기업 보면 삼일제약이 요게 2018년도에 얘가 지금 보시면은 한 300% 올랐었거든요. 이때 올랐던 게 그 골관절염 그것 기대감으로 갔던 거예요. 갔다가 이게 지금 그 임상 다 끝나는데 거의 6년 걸린 거예요. 네. 삼상까지 다 끝나는 네. 기간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처음에 일상 성공 하니마니 하고 갔다가 쫙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먹어요. 이렇게 막 쫙 빠지고 하는데. 아니 뭐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상승. 얘도 52주 신고가를 이번 주에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자 월요일날 시초가에 공략할 거고요. 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좀 확실하게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바이오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드디어 가져오셨어요. 두 번째 종목으로 3일 제약 주셨습니다. 월요일장 시초가고요. 매수가는요. 목표 라인 13,000원, 손절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주셨네요. 동진 세미캠 반도체 종목 중에 주셨고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3일 제약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저희 방송 안에서 정말 상세하게 가격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중 정말로 또 계속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 높은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 장중 전략도 챙겨 가시려면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이주호 멘토님과 든든한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